윤석열 전 총장은요, 어제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른바 마이웨이 행보를 선언을 했죠. 윤 전 총장의 이런 독자 행보를 두고 주변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 전 총장에게 별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하시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이제 이런 말까지 꺼냈습니다. 5월 중순쯤에서 확실한 입장을 천명을 했으면은 지금의 본인의 입지가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옛날에 뭐 민심 투어 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손학규 씨 같은 사람도 민심 투어를 했고 안철수도 똑같이 민심 투어를 했고. 약간 너무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정치 행태를 계속 보여준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짜증만 나게 하는 거지.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요, 윤 전 총장이 검토하고 있다는 이 민심 투어, 27일에 이제 선언을 하고 민심 투어에 나선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오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민심 투어에 대해서 들으셨다시피 국민들을 오히려 짜증나게 할 것이다 라면서 아주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또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님이 민심 투어하면 국민이 짜증낼 거다라고 하는데 국민이 최대한 짜증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민심 투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심 투어가 뭐 짧게는 일주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간보기 정치에서 보여주기식 정치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결국 정치란 게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창의적 행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보여주기 정치라는 것도 필요하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겁니다. 과거에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해왔던 보여주기식 민심 투어와는 다를 것이다. 소위 말하는 어묵 투어라고 하죠. 어묵 먹으면서 시장 가서 만나서 사진 찍고 악수하고 이런 식의 민심 투어는 아닐 것이다. 뭔가 새롭고 윤석열만의 어떤 민심 투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내놨군요. 저는 이제 뭐 그 계획이라든가 하는 과정을 봐야겠지만, 그러나 진짜 국민 삶의 현장에 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듣고 그 속에서 자기의 정치관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저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처럼 짜증나는 건 아닐 거예요. 보여주기식 하면 짜증나겠지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진지하게 국민의 삶과 생활 현장이 어떤지 가서 배우고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정치 영역에서 풀어나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 뭐 이런 경계의 목소리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두고 모호하다, 간보기 정치한다, 이런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을 속칭 윤차차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 윤차차라고 부르는지 들어보시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뭐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9달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차차 알 거라니요. 그래서 윤차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여야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 남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차차 알게 될 거다, 차차 말하겠다, 차차 드러내겠다, 이런 말 때문에 아마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차차 알게 될 거라고 하던 이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 일정, 이제 좀 구체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측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요, 오는 27일에 6월 27일에 대권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2주 정도 민생 투어 행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후에 정당 입당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시간표대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늦어지면은 약 9개월 정도 남은 대선 일정에 너무 늦게 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백성훈 변호사님, 요 일정이면은 글쎄요,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앞당겨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앞당겨지긴 했는데 저기에서도 구체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뭐 대권 도전 선언은 6월 27일 또 일요일이라 네. 저 언저리에 일단 하신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민심 투어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입당하겠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입당하겠다면 이제 좀 완전히 구체화된 건데 네. 그 이후에 정당의 입당 여부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을 낼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아까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걸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는 이유는 네.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대선 과도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좀 많이 모호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입당을 한다면 이제 9월 달에는 어쨌건 경선 일정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전에 본인의 방향성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네.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많단 말이죠. 네. 지금도 저희가 지금 계속 추리를 하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총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리를 할 필요 없게 조금 더 구체화된 얘기를 만들어 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RN서치의 이 가상 양자 대결 결과인데요. 윤 전 총장이 보시는 것처럼 40.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8.4%로 조사됐습니다. 코리아 리서치의 다자구도 여론조사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는 25%로 첫 번째로 조사가 됐고요. 윤 전 총장이 24%로 나왔습니다. 자, 양자에서도 다자에서도 두 사람의 지지도가 아주 박빙으로 엎치락뒤치락 한다라는 결과인데, 자, 이 결과가 연이어 또 계속 나오고 있군요. 이 추세는 엎치락뒤치락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기서 이제 추세가 엎치락뒤치락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두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자 대결뿐만 아니고 다자 대결에서도 국민들이 그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그 간격, 갭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있다. 국민들이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네네. 올해 초부터 벌써 6개월 넘게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흘러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점차적으로 보수냐 진보냐의 자기 성향,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누군가 한 사람으로 지금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먹고 그거를 표심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자 구도에서는 저게 다양하게 이렇게 쭉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두 사람만 두드러지게 나오잖아요. 그것들은 여야의 각각 정치색에 따라서 이미 자기가 나름대로 표심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 두 사람에게로 지금 수렴하고 있다. 이런 과정이 추세가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기 대선 주자로 나설지 말지 여부를 두고 또 주목을 받는 인물이죠.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임기직에 계신 분이 최근에 저희 거치 또는 뭐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감사원 직원들조차도 조금 난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교수님, 네. 전형적인 이 정치인들이 하는 대답과 비슷합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마 보수 쪽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호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YS 때 이해창이라는 사람이 YS한테 대들면서 인기가 상당히 올라갔었는데요. 그리고 스토리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도 갖고 있는, 그리고 부친이 그 6.25 전쟁 때 대한해협에서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도 상당히 전부터 상당히 나왔었습니다.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보수층에 맞는 안정적인 인물이 아니냐, 이런 측면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좀 대비가 되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뭐가 뭔지 잘 뭔가 소통과 공감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불안정이, 만약에 검증하게 되면 불안정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반면에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보수층들이 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은 뭐라고
확정을 짓거나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인 거죠. 버스가 이제 8월 말까지 승차하라 그랬으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네. 그 전에 승차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Q&A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